해외에서의 한류 사랑은 바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까지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최근 한류 열풍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몫을 하는 새로운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문화인데요. K-산후조리는 해외 매체에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로 해외 산모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서는 우리의 산후조리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른 문화가 아닌 좋은 문화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가 유독 유별나다는 말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유별나기보다 특별하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네요. 몇 해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넥스트 한류로 산후조리원이 꼽혀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 산후조리원을 향한 외국인 임산부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거겠죠. 실제로 부유한 외국인 산모들이 한국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찾아 원정 출산을 하기도 했는데요. 수준 높은 의료시설에서 아기와 산모 모두 안전하게 출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만의 특별한 산후조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러시아 석유 재벌가의 딸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 방문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인기 여배우 마스야마 고유키가 찾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은 방송에까지 소개돼 일본인 산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방송된 MBN 국제부부에서는 임신 7개월 차 독일 여성 린다가 출연해 K-출산기를 공개했는데요. VCR을 보던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산후조리원 상담을 받는 린다 부부의 모습을 보던 김희철은 해외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 면서 한국 산후조리원에 대한 해외의 열띤 반응을 소개하는가 하면 한국의 조리원을 경험해본 일본 여성 리에는 산후조리원은 처음 엄마들에게 학교 같은 곳이라며 조리원에서 나와보면 알아요. 정말 천국이었다는 걸 이라고 밝혀 K산후조리원의 위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K산후조리원이 칭송받는 가운데 외국인이 경험한 K산후조리원 경험담 중에서도 단연 베스트 후기로 꼽히며 주목받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국내 거주 중인 미국인 여성이 쓴 글인데요. 미국 매체 CNN과 포브스 소속의 프리랜서 작가이기도 한 그녀는 2006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쓴 한국의 산후 호텔의 비밀, 한국에서의 산후회복이라는 글 안에는 그녀가 한국에 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했던 모든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죠. 그녀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한국에서 최고의 산후회복 옵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 2-3주 동안 그러한 장소에서 보내면서 이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라고 입열었습니다. 이어 산후조리원은 서양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혹여 존재하더라도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다 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만 산후조리원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은 가장 보편화한 시스템으로 손꼽힙니다. 브래들리는 보통 미국 여성들은 출산 후 며칠 이내에 집으로 돌아가 근처 친구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 산후조리원 옵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의감이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그녀로서는 산후조리의 이점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겠죠.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가? 집에 가서 다정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돌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돈을 써야 하는가? 기저귀 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비싼 비용 대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온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서양인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산후조리는 어땠을까요? 먼저 조리원에서의 식생활은 이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칼슘, 섬유질, 철분,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든 미역국이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역국은 모유를 만드는 데도 최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리원 식당에서는 미역국이 메인 코스가 됩니다. 다른 반찬도 많이 나오고 2가지 채소와 혹은 과일 간식도 나오지만 주식은 항상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조리원에서 지내다 보면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소 민망했던 경험까지도 털어놨죠. 조리원에 도착해 나올 때까지 내 가슴을 만지는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미리 만져도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를 돕는 도우미부터 마사지사까지 전부 여성이긴 하지만 그들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첫 주에는 모든 여성이 모유 수유법을 배우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바른 자세로 앉는 법부터 가슴이 부어오르거나 모유가 안 나올 때도 이 여성들이 달려들어 도와줍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답해줄 뿐만 아니라 가슴을 만져보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당장 알아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수주보할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답니다. 라고 말하며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은 분만 후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면 산후풍이 온다고 믿는다. 면서 간호사들과 도우미들이 양털 양말을 신지 않은 자신을 계속해서 꾸짖었다고 설명했죠. 산후풍은 설명할 수 없는 관절통과 출산 후 몸살을 말하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 늘어났던 척추와 골반이 허약해지면서 찬 기운이나 바람을 맞게 되면 예민해진 뼈를 자극해 무리를 주면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브래들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확실히 몸이 이완되며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같은 나이의 신생아를 가진 이웃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많은 여성은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우정을 쌓거나 이웃 그룹을 형성한다. 그곳을 떠난 후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 날짜도 정한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리원 동기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실감나는 K산후 조리원 후기는 외국인 산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모들에게도 많은 공감과 가르침을 주고 있죠. 반면 미국에서는 산모에게 1시간 뒤 샤워를 하라고 권유하는가 하면 손실된 혈액과 체액을 보충할 목적으로 시원한 주스를 제공합니다. 또 산모를 위한 별도의 보양식이랄 것도 없이 영양이 부족하지만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식을 제공하는데요.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미국 산모들이 먹는 식단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산모에게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많은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한 미국인 산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진 햄버거에 차가운 콜라를 마셔 문화적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출산 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면 다음 날 바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반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통 2주간의 산후조리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양말을 신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절대 쓰지 않도록 당부하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 찬 것을 피해 따뜻한 것을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앞서 브래들리가 말한 삼시세끼, 미역국 외에도 산후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산된 식단을 내어놓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우리나라 산후조리 문화가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서양의 산후조리 여부는 여성의 골격 차이와 근육량 차이를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서양과 동양 여성의 골격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권 여성의 골반은 둥그러 출산이 어렵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계 여성들의 골반은 타원형으로 좁아 태아가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평균적으로 서양 여성보다 아시아계 여성의 출산 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계는 근육량과 관절 역시 서양권에 비해 작아서 근육의 보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근육에서 만들어내는 열이 적어 외부 온도에 체온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시아계 여성은 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죠. 동양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산후조리 개념이 없다는데요. 산후조리는 전통적 개념으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반영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인 셈이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어 산후조리를 돕도록 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관가의 노비가 아기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구정으로 삼게 하라. 산후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말라.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일을 시켜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이제부터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복무하게 하라. 이렇게 아이를 낳은 여성에겐 100일간의 휴가를, 남편에겐 산모를 도우라는 명목으로
30일간의 휴가를 줬답니다. 산후 100일간은 추수를 시간을 배려해주자는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문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동서양의 차이를 넘어 생명의 탄생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힘쓴 우리 조상의 섬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던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